반갑습니다. 정미순입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20대? 20대인가요? 20대에서 30대? 보기에는 다 20대 같아 보여요. 네. 원래 10대인데 저 때문에 20대로 올라갔어요. 아, 그런가요? 네, 교수님 빼고. 그러면 마음은 10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10대인 걸로.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이제 1시간 정도 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이렇게 딱딱한 내용은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간단하게 제가 제목은 향기와 심리 유형을 선택을 했어요. 즉 사전에 어떤 친구들이 강의를 듣게 될지, 저는 뭐 교수님이 될지 아니면 학생들이 될지 그게 안 와갖고 일단은 재미있는 걸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들어보시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GN 퍼퓸 스쿨이라고 조향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향수를 시향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시향하는 향은 제가 가장 최근에 조향했던 향이에요. 그래서 이 향에서 뭐가 연상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서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거든요.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그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주한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조향을 하는 조건이 자연을 접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그쪽이 너무 좋아갖고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작업한 가장 최근의 향인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한번 향에 대한 느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조향을 할 때 이 향에 대한 느낌이 어떤 것을 영감을 받았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하면서 느끼는 부분, 이 향에서 느껴지는 어떤 풍경이라든가 이미지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얘기해 볼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의도했던 거랑 맞추시는 분한테 향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손 든 친구. 햇살 아래 감귤. 감귤 일부 있어요. 일부 있어요. 제일 잘 얘기하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또. 바다. 네. 네, 맞아요. 또 하나, 한 분 더 얘기 들어볼게요. 네. 깨끗한 비누요. 이미지로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서귀포 바닷가를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바다하고 그 바다 옆에 바로 귤밭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거쳐서 오는 바람이 귤밭을 거쳐서 나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를 잡아서 서귀포의 아침에서 느껴지는 그 냄새와 그 이미지, 그거를 담아서 향을 만들었습니다. 조향을 했습니다. 이따 끝나고 받아가세요. 네. 이렇듯 조향이라는 작업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 이미지를 갖고 만든 향들이 대중하고 공감을 했을 때 가장 이제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저의 직업은 조향을 하는, 이렇듯 이제 조향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 퍼퓸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GN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제가 따왔냐면 이니셜인데요. G는 Good Nose의 약자예요. N은 Nose. 그래서 Nose라는 말은 사실은 조향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서는 Nose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Nose는 누구야? 그러면은 이제 퍼퓸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딴 이
이니셜도 굿노우즈 훌륭한 조향사를 양성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굿노우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작업은 이제 업무는 조향 교육. 제가 1호 조향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1호 조향사는 아니고 첫 번째 조향 교육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 국내에서 조향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30년 됐고요.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조향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서 조향 교육을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향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했던 조향 교육 학원이 일본의 동경에 있는 사설 학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배우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정상은 가서 꼭 조향 교육을 하는 교육 그 학원을 만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갖고 제가 그때 그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향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그런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방향성 이런 거를 잡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향 교육을 시작을 먼저 했는데 교육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 학원을 시작을 했을 때는 국내 로컬에서 향수를 만든다라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향수 브랜드가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 이 향을 만든다라는 거는 향수는 곧 수입 향수야. 이런 인식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향수를 만들면 그게 뭐 되겠어?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향수 제작을 손을 대게 된 이유가 내가 조향 교육을 하는데 국내에서 향수가 제작이 돼서 국내에서 어떤 향수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교육 자체가 이렇게 산교육이 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접 향수를 제작을 해서 향수가 국내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브랜드 향수를 만들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만들었던 향수가 맥앤로건이라는 향수였는데 그 향수를 만들고 국내에서도 이런 브랜드 향수가 수입 향수 못지않은 향수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고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국내에서 처음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뭐 이름표가 붙는 것 중에 하나가 향수 공방인데요. 퍼퓸 스튜디오라고 직접 이제 향을 좋아하는데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처음 프랑스 가서 프랑스의 오래된 갈리마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갔더니 그 맞춤 향수, 그러니까 자기만의 향수를 직접 만들어가는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표님한테 저도 한국에 가면은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도와주셨어요. 만들라고. 근데 처음부터 만들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 일단은 가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명함만 주고 왔더니 3개월 있다가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생각하고 있냐 그렇게 메일이 왔길래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스튜디오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처음 런칭한 게 이제 향수 공방. 국내에서 아직까지 없었던 그런 형태의 워크숍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조향 교육은 처음 시도를 했고 향수 공방을 처음 시도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히스토리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 호서대학교 교수님 얘기로는 시조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이제 좀 연식이 오래됐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향 관련된 전반적인 비즈니스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갖고 오늘 이제 교육까지 초청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만들었던 슬로건이에요. Your scent is memory라고 향기라는 게 기억과 연관이 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런 아이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향기의 속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 갖고 제가 저희 회사의 슬로건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Make a nose, be a good nose 이런 그 슬로건을 우리 학원의 슬로건으로 담았는데 결국은 이제 훌륭한 조향사가 된다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후각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제가 느끼고 우리 학원의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후각 훈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조향 교육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 학원에서 지금 이제 30년, 정확하게는 22년이에요. 22년 동안 제자들을 배출을 하다 보니까 22년 되니까 지금 초창기에 배웠던 친구들이 국내 뭐 화장품 회사며 향료 회사며 다 그쪽에 이제 진출을 해서 20년이 지나니까 제일 고참이에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저희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제 실감을 하게 됐죠. 제가 이 업계에 오래 몸을 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향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향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조향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료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천연 향뿐만 아니라 합성 원료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화학이 중요한 이유는 조향에서는 사실 블렌딩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화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화학하고 이렇게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자하고 조향사하고 같이 코업을 하게 되는 게 글로벌 향료 회사의 지금 이제 어떤 구성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 파트가 화학을 연구하는 그 유기화학이며 뭐 이런 파트가 글로벌 향료 회사들 그쪽에서는 이제 합성 쪽, 그 다음에 조향사는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진 합성 원료를 가지고 실제로 조향을 해서 상품으로 내는 과정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합성 원료를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감스럽게도 합성 향료를 만드는 그 회사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이 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아직까지는 그 세계적인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그런 와중에도 다 이제 원료들은 수입하는 와중에도 조향 교육을 배운 친구들이 향을 가지고 블렌딩하는 조향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점점 이제 향 교육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이제 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향수를 개발을 하고 향수를 제작하는 일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준 거죠.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이 브랜딩을 해서 로컬 제품이 나오고 로컬 제품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관심을 끌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초창기에는 만들었을 때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우리나라 그 이제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문화 수준 뭐 이런 모든 조건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폭발적으로 향에 대한 관심과 향에 대한 이 산업 그런 문화 이런 기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니까 향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향을 보는 수준이 레벨이 높아지면서 향 산업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점에 저희도 제품을 만들었던 거고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이제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렇게 경험을 한 친구들이 나와서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은 아주 열심히 향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브랜드가 올팩티브 라이브러리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향수를 제작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성 브랜드예요. 향수 공방은 말씀드렸듯이 맞춤 향수를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워크숍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친구도 오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즐기러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제 데이트하는 친구들, 커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요. 지금 향수 공방은 지역마다 다는 아니고 대구에도 있고요. 대구에 저기 대봉동에 저희 GN 퍼퓸 스튜디오가 있고 서울에 있고 울산, 포항, 뭐 전주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거점 도시마다 공방이 하나씩 다 이제 저희 제자들이 하고 있는 공방들이에요. 그다음에 향료를 이제 수급을 하고 있는데 이 수급하는 향료는 온라인 숍이에요. 온라인 향료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에센셜 오일, 천연향, 합성 원료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회사에서 조향을 담당하고 있는 조향사로서 조향을 담당하고 있고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GN 퍼퓸이라는 브랜드고요. 수석 조향사라는 말은 사실 이제 많은 그 유럽의 회사들이 10년 이상 되면은 마스터 조향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괜히 붙여보고 싶어갖고 수석 조향사 이렇게 썼습니다. 스쿨 원장으로 있고요. 미아 프레그런스 스쿨에서 처음 공부를 했고 사실은 이제 미아보다도 더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향 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닙스라고 재팬 프레그런스 플레이버 스쿨이라고 있어요. 거기랑 이제 제휴해서 커리큘럼 제휴라든가 거기에 있는 이제 기술들, 연구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조향한 대표의 향수는 맥앤 로건 향수가 있고 GN 퍼퓸 향수가 있습니다. 셀럽 향수 중에서는 이제 옛날에 초창기에 만들었던 셀럽 향수로는 그 5명인가 그룹 있었는데 남자 그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H.O.T 다음에 나왔던 그룹인데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룹? 신화. 신화 향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신화 향수가 한 2만 개 초창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향수 시장이 없을 때 처음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신화 향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셀럽 향수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에서 의뢰 받아서 브랜드 뭐 화장품 브랜드 향수도 만들고 그렇게 향수 제작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목으로 강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심리 유형의 요새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향수라는 아이템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이렇게
감성적으로 또는 와닿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심리라는 부분을 적용을 시켰어요. 사실 이제 심리하고 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제가 20년 전인가? 10년에서 20년 전인데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좀 나이가 있어요. 대구 한의대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 논문을 이제 심리와 향수의 한계에 대한 걸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때 처음 이제 심리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 유형에 대해서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에 대한 선호도, 향에 대한 선호도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지금 향을 맡았는데 서로 느끼는 바가 틀리고 서로 그 향에 대한 반응이 틀려요. 누군가는 그 향에 대해서 어머 너무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고 그 각각의 반응이 오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이 향이 사람들마다 다 뭐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향이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향기라는 그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향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향을 좋아하게 되는 요인이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향에 대한 특징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데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 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경험. 맞아요. 그거는 후천적인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후천적이니까 뭐 선천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향기의 선호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선천적인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제 유전자를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받는데 그 유전자 속에 이미 나는 이 향을 좋아하게끔 세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는 향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또 하나는 후천적인 거, 어떤 경험, 경험 중에 하나가 식습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음식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환경, 식습관,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고기를 해주는 집하고 엄마가 맨날 채소만 먹이는 집하고 향에 대한 기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하고 이제 특히 이 미주 쪽이나 유럽 쪽이나 식사에 대한 게 옛날에는 많이 달랐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기를 많이 못 먹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 태어났던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끼어 있지만 저 위에 세대들은 고기를 많이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적인 향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 익숙하지 않음, 뭐 그런 것 때문에 동물성 향이 들어간 향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위에 세대. 근데 요즘 세대 친구들은 어떠냐면은 고기를 많이 먹고 자란 세대, 여러분들 같이 이제 좀 영양 상태가 좋은 친구들은 그런 좀 에로제닉한 향들에 대한 향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이나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향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향에 대한 기호도가 뭐 꼭 어떤 부분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향기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화됐다라는 부분도 향 시장이 성장하는데 일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결국은 향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향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되는 향기는 심리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때는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떤 제 나름대로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국내에. 그래서 처음 이제 심리 유형에 대한 거를 향하고 연결시키려고 한 300명 이상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향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향에 대한 심리와 향에 대한 것이 좀 연관성이 보이더라고요. 심리 유형 요즘 MBTI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저는 이제 MBTI 유행하기 이전에 초창기에 칼 융의 4가지 심리 유형을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심리 모델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가장 좋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칼 융의 심리 유형이 심플하면서도 잘 맞는 것 같아서 4가지 직관형, 감각형, 감정형, 사고형 이 4가지의 심리 유형을 대입을 시켜봤어요. 근데 사실 MBTI는 이 칼 융의 4가지 심리 유형을 더 확장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칼 융의 이 4가지 심리 유형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즘의 MBTI하고도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4가지 유형에 본인의 유형을 대입시켜 볼 수 있죠. 본인의 성격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요즘 다 알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 서로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해서 빨리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고 싶을 때 뭐 MBTI 먼저 얘기한다면서요? 그런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뭐 FP야, 뭐 TJ야,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 향수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요. 이 심리 향수는 어떤 걸로 썼느냐 하면은 심리 유형에 맞춰진 향수다. 그러니까 타겟을 심리 유형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향 심리 유형의 구분을 칼 융의 이론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기호 테스트를 거치고 300명 대상으로 이제 그 그룹을 표본으로 해서 선호도를 한번 따져봤어요. 근데 이 실험이 그렇게 뭐 대단히 잘된 실험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허점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이 향에 대한 뭐 공방을 하거나 향수를 개발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유형들이 좋아했던 그 향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향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향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향수를 만들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향수를 만들면은 어떤 층을 타겟으로 했을 때 잘 먹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향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실패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가지의 심리 유형이니까 심리 유형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직관형의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신비주의 경향이 있고 본인이 아마 이 4 유형 중에서 이제 저건 나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비주의 경향이 있고 안전지향주의.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를 할 때 몸을 사린다 그러죠. 몸살이는요. 확실한 거 아니면은 뛰어들지 않는 형.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직관적으로 판단은 그러니까 N형이죠. N형. 직관형. 그래서 어떤 일에 되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리하게 뭐 어떤 조건을 보고 한다기보다도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하는 형인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 염려, 이런 염려증
이 많은 친구.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는 유재석이나 이영애, 그리고 팀버튼, 조지 오웰 이런 사람들이 직관형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향은 라벤더 향, 편안한 향 좋아해요. 신경이 되게 예민한 그런 향이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있는 편안한 라벤더 향이나 깨끗한 비누향 좋아해요. 비누향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향수 만들 때 비누향을 만들면 좀 실패율이 적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관형이 굉장히 많아요. 직관형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착안을 해서 비누 향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니까 이거를 한번 향으로 개발해 보자 해서 만들었던 향수들이 있어요. 저희 GM 퍼퓸에서 제일 처음에 메겐 로건 향수로 만들었던 향이 화이트라는 향수예요. 이 화이트라는 향수를 이 비누에 들어가는 성분이 알데하이드 성분이거든요. 알데하이드 계열로 해서 비누향으로 플로럴 알데하이드 이런 어코드를 가지고 향수를 만들었는데 첫 향수가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적중했던 거죠. 첫 향수니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많이 좋아할 수 있는 향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상대로 많이 팔렸고 반응도 아주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심리 유형을 공부를 했다라는 게 도움이 됐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향이죠? 샤넬 넘버 5 세계에서 가장 많이 셀링된 향수예요. 1921년에 나와서 지금 딱 100년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이 100년 동안 베스트셀러 탑 10에서 한 번도 밀려난 적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면은 가장 셀링이 많이 된 향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래되기도 하고 계속 탑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거의 전무후무한 향수예요. 이 샤넬 넘버 5가 알데하이드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 향 자체도 에르네스트 보가 처음 이제 조향을 했을 때 이 향이 향 자체도 좋았긴 하지만 천재 조향사라고 했으니까 향 자체의 블렌딩 자체도 좋았지만 거기에 있는 성분이 알데하이드라는 게 무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향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향 자체가 좋은 거에 주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주관성은 어디서 왔을까? 선천적, 후천적 요인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유전자가 이미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을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향. 다른 어떤 아이템보다도 향수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끌려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유명 브랜드고 수입 향수라고 하더라도 비싼 향수라 하더라도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게 향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 받은 고급 뭐 니치 향수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안 끌리면 그냥 뭐 방에 이렇게 장식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샤넬 넘버 5를 가지고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스터디를 많이 해서 첫 향수는 넘버 5랑 똑같은 알데하이드 플로럴로 결정을 한 거죠. 다음에 이제 남자 향수 중에서 국민 향수라고 했던 게 다비도프 쿨워터예요. 이 향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직관형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른 향수에도 라벤더가 들어갈 수 있는데 향 자체도 좋았지만 그 좋아한 거에 알데하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초창기에 저희 학원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서 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예민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그 다비도프 쿨워터 향을 스터디
하면서 그 비슷한 향을 만들었는데 그 향을 쓰더니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좀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으면은 원장님 저 그 향수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쿨워터, 다비도프의 쿨워터 라벤더 향수였어요. 두 번째 유형이 감각형인데요. 이 감각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형, 오감이 발달한 형이에요.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특히 이제 뭐 요리 잘하는 친구, 옷 잘 입는 친구, 그런 이제 감각적인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느낌 좋은 거, 뭐 이런 거 찾는 친구들, 감각형 유형이고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기분, 분위기, 기분이 이제 약간 좀 업다운 심한 친구들이 감각형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뭐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으면 한턱 딱 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이고 경험 중시해. 아까 경험 중시한다 그랬는데 본인이 경험된 거는 되게 쉽게 해요. 경험되지 않은 거는 조금 어려워요. 호기심 천국이 많아. 호기심 많아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지루한 거 싫어하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일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서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은 이런 유형들은 쭉 가요. 저도 감각형이 좀 많아갖고, 감각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처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맞는다 그러면은 바꾸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많아요. 이제 연예인들 중에는 이효리나 신동엽 이런 이제 분들이 있고, 스티브 잡스, 스필버그 이런 분들이 한 분야에서의 대가들이 많죠. 향기로는 시트러스 계열, 가벼운 향들 좋아해요. 신선한 향기, 그리고 프루티 계열. 프루티 계열은 대체로 보면은 비누향은 알데하이드라고 했죠. 프루티는 무슨 계열인지 아세요? 과학하신 분들? 에스테르 계열. 네, 맞습니다. 에스테르 계열의 향긋한 향들 좋아해요. 향긋한 향. 프루티 플로럴 계열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향이 바로 이제 입생로랑의 베이비돌인데, 이 베이비돌이 처음 나오고 나서 베이비돌에 쓰였던 프루티 계열의 향이 트리클 다운이라 그러는데, 뭐 향수뿐만 아니라 세제뿐만 아니라 뭐 온갖 거에 다 이제 이 비슷한 향들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루티 플로럴 계열의 이 베이비돌에 쓰였던 그 어코드가, 프루티 어코드가 카시스라는 향이에요. 카시스 향을 써갖고 향수를 만들면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카시스 향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각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의 딥티크에서 처음 이제 수입을 해서 성공했던 향이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거부감이 없었던 향, 그 없는 계열이 시트러스 계열인데, 그 당시에 이 딥티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딥티크의 가격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수입 향수 가격의 3배였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30만 원대로 이 향수가 들어왔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저게 되겠어? 저렇게 비싸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딥티크 향수 굉장히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트러스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마케팅을 잘 하지 않았나. 선호도가 감각형 향수에서 제일 잘 맞는 향수였던 거죠. 감정형은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성향이 다소 있고, 설득력 있게 말을 굉장히 잘해요. 일단 말로써 사람을
설득을 하고 호불호가 되게 분명하고 강한 카리스마, 파워가 있어요. 책임감 있고 의리 중요하죠. 완벽함을 추구하고 판단력이 좋고 좋고 싫음이 분명해요. 관심을 끌어야 돼요. 관심을 받는 거를 좋아해요. 조지 워싱턴 외국분이니까 잘 모를 수 있고 이병헌, 최민수, 최시라 대체로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 감이 오죠. 좀 본인이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고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향 중에서는 우디 계열이 나무 계열이죠. 우디 계열, 발삼 계열. 발삼 계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와인 있죠. 와인. 오래 숙성시킨 와인은 저렴한 와인하고 이렇게 마셔봤을 때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마시고 났을 때 입안 가득히 풍부한 단맛이 남아요. 그게 발삼이에요. 바닐라도 발삼 계열인데 이 단맛이 가볍지 않고 되게 깊어요. 그런 느낌을 발삼이라고 해요. 오래 숙성된 단맛. 엠버 이런 향들은 향 자체가 좀 묵직하면서도 존재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강하고 파워풀한 계열의 향들을 감정형들이 선호한다. 플로럴 계열 중에서는 장미향 열정적인 그런 이제 장미향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형의 사람들은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꼭 장미를 사들고 가죠. 장미꽃 열정적이에요. 감정형의 향수는 오리엔탈 계열이라고 하는데 오리엔탈 계열 향들은 이 향을 뿌리고 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요. 이 사람 못 뿌렸구나. 그 정도로 이 향에 대한 존재감도 굉장히 강하고 진한 향들이 많아요. 샬리마라는 향수가 있는데 이 샬리마라는 향수는 세계 3대 향수 중에 하나예요. 3대 향수로 꼽는 게 앞에 나왔던 샤넬 넘버 5 그리고 샬리마 또 하나가 이제 입생로랑의 오피움이라는 향수가 있어요. 아편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요. 그리고 플로럴 계열에서 플라워 바이 켄조 이 향수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향수예요. 지금도 이제 많이 셀링되고 있는 향이죠. 마지막으로 사고형이 있는데 이 사고형의 향은 사고형은 어떠냐면은 표정을 보면 금방 알아요. 무표정이 많아요. 무표정. 그래서 작고 하신 이건희 회장 같은 분 표정 없잖아요. 사고형이에요. 그래서 표정 변화를 얼굴에서 잘 캐치가 안 되는 유형.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중하고 합리주의적. 계획적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항상 일을 해야 되고 원칙적이어야 되고 인내심, 끈기 엄청나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유형.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유형의 반대 유형이 하나 있어요. 처음은 호기심이 좋아서 일을 잘 벌리는데 뒷마무리가 수습이 안 되는 형. 무슨 형일 것 같아요? 감각형 맞아요. 네. 감각형하고 사고형하고 서로 이제 유형이 반대죠. 감각형은 일을 잘 벌리는데 사고형은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 벌리면 한 번 벌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가르친 제자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둘이에요. 둘이 창업을 해서 지금 3년 차 되는데 회사를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지금 20대 초반? 아니다. 30대 초반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는 감각형이고 한 명은 이 사고형이에요. 서로 성격은 정반대인데 너무 둘이 잘 맞는 거예요. 왜 잘 맞겠어요? 한 명은 아이디어가 좋아서 일을 이렇게 빵빵 벌리고 한 명은 그거를 끝까지 챙기면서 수습을 하고 그러니까 일이 분담이 돼 갖고 이게 손발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동업하면 잘 안 되고 잘 찢어지는데 어떻게 3년 동안 잘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서로 너무 달라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향이 다른 그 친구들이 같이 일을 했을 때 그런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사고형은 인내심이 좋아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고 과학자가 많아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결과 안 내면은 학위 못 받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과학자, 기술자 많고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그다음에 연예인 중에서는 이제 다니엘, 김혜수 그런 유형이 있어요. 향기는 이제 좀 신선한 그린 계열 좋아해요. 모스, 그린, 그 다음에 좀 애니멀릭한 레더 계열 이런 향들이 사고형의 선호도에서 좀 높게 나왔어요. 사고형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그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고형 향수에는 시프레 계열이라고 하는데 시프레 계열은 시트러스와 이 모스 계열들이 많아요. 그래서 CK1은 사실 사고형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에도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사고형 사람들은 CK1을 되게 스테디하게 사용을 하고 옆에 있는 향수는 에르메스 향수예요. 에르메스 향수에서 가장 오래된 향수 자댕 스르 나일강이라는 뜻인데 나일강 옆 이런 뜻인데 나일강 옆에 정원 초창기에 나와서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링 되는 향수예요. 그래서 이런 향수들이 괜히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향을 공부하고 이런 심리 유형을 공부하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향수를 그냥 향만 개발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향을 접하는 데 있어서 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거나 또 평상시에 향수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